자, 5월 11일 오후 8시 아시안컵 조추첨이 진행됐습니다. 개최국인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이 됐고요. 클린스만 감독을 포함해서 참가국들 감독들이 모두 모인 상황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아 최고 건의 대회인 만큼 각국의 이제 레전드들도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호주의 팀 케이힐, 또 대한민국의 박지성, 우즈베키스탄의 제파로프 같은 선수들도 추첨식에 모여가지고 추첨을 진행을 했고, 또 중국 여자 축구의 전설 순원도 나왔죠. 그리고 여자 주심으로는 처음으로 월드컵에 참가했던 야마시타 주심 김원우를 입고 와서 눈길을 끌었죠. 그리고 마이모 로키 인도 여자 대표팀 감독도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은 개최국 카타르를 비롯해 일본, 이란, 호주, 사우디와 함께 1번 포트에 속했는데요. 추첨은 포트 역순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이제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이 있던 2조에 포함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2조 참가국들의 면면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이번 포트에서 가장 까다로운 팀으로 개인적으로는 오만과 이라크를 뽑았었는데, 일단 이 두 나라는 피했어요. 물론 요르단도 이번 포트에 괜히 올라온 팀은 아니에요. 이번에 프랑스 몽펠리에에 입단한 무사 알 타마리라는 선수도 지난 시즌 벨기에에서 굉장한 활약을 펼쳤는데, 이 선수가 바로 요르단 국대 선수입니다. 요르단에서는 당연히 측면 공격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서아시아의 이제 중위권 국가들은 한국 같은 강팀을 상대로 할 때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펼치기 때문에 측면 자원에 강점이 있다는 점은 요르단에게는 굉장한 또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지난 아시안컵에서는 호주가 요르단의 선제골을 얻어맞은 다음에 요르단이 시트백을 세우니까 그거를 뚫지 못하고 또 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요르단이 또 워낙 또 측면이 좋은 팀이기도 하지만은 최근에는 야잔 알 라이마트라는 선수를 또 주목할 만합니다. 이 선수가 이제 최전방 공격수인데 두각을 보인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카타르 리그랑 대표팀에서 물오른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변수가 없다면은 이 선수를 주전 원톱으로 기용을 하면서 대회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르단은 지난 대회에서도 16강 진출에 성공했던 복병이라고 할 수 있죠. 3번 포트에서는 바레인이 이제 우리조로 왔습니다. 사실 바레인은 3번 포트에서 가장 까다로운 팀이긴 한데요. 감독은 포르투갈 출신의 엘리우 소자 감독인데 2019년 부임을 해서 4년째 지휘봉을 잡고 있어요. 서아시아 팀들이 한 감독에게 4년 정도의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또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바레인의 전술이나 팀 분위기는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소자 감독은 지난 3월에 시리아전을 승리하면서 역대 바레인 감독 중에 가장 많은 승리를 기록한 감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아시안컵 예선에서는 이번에 같은 조에 속한 말레이시아를 또 잡은 적이 있기도 하고 전승으로 통과했었죠. 카타르 월드컵 전에는 월드컵 참가국들이 서아시아에 트레이닝 캠프를 차렸다 보니까 신선 경기를 펼칠 기회가 있었는데 캐나다랑 세르비아를 상대를 했습니다. 이 캐나다전에서 2대2로 비기면서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바레인은 전방에 유스프 헬라리라는 장신의 공격수를 박아주고 빠른 측면 공격을 전개하는 타입인데, 이 헬라리라는 선수가 장신이기도 하지만은 드리블과 또 키핑 능력이 좋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선수로, K리그로 치면 약간 밀리치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최근에는 신장결석 수술을 받아가지고 경기는 못 뛰고 있는데 아마 대회 전까지는 회복을 할 것이고, 역시 대회에서도 주전 원톱으로 기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아시아에 이렇게 장신 공격수를 톱으로 두는 경우가 은근히 많지는 않은데 바레인은 요 점이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4번 포트에서는 김판군 감독의 말레이시아가 왔네요.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과 베트남 다음 레벨로 평가받고 있는 팀이죠. 확실히 김판군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전력이 좀 안정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이제 3월 A매치에서 홍콩과 투르크메니스탄, 그러니까 동남아 권역이 아닌 국가 두 나라를 상대로 승리를 했다는 점은 고무적이고요. 역시 말레이시아 하면 생각나는 기술 좋고 빠른 측면 공격은 여전하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말레이시아 리그에서 뛰던 두 명의 브라질 선수가 귀화를 했고, 그리고 핀란드계 말레이시아 선수도 귀화를 하면서 요 중원 쪽의 뎁스가 두터워졌다는 게 특이점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한국을 위협할 전력까지는 아니지만은 김판공 감독이 한국을 워낙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조의 각 팀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사실 조별리그에서는 한 경기 정도 절어도 이번 아시안컵 같은 경우는 조 3위까지 16강 진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6강에 못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아무튼 조 1위로 16강에 갈 가능성이 큰데, 1위로 통과를 할 경우에는 16강에서 D조의 2위 팀과 격돌을 합니다. D조는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라크가 있는 조인데, 아마도 가능성으로 따지면은 이라크가 2위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사실 토너먼트 대진이 좋지는 않아요. 조 1위를 기록할 경우 타조의 3위 팀과 만나는 대진도 있는데, 우리 2조는 D조의 2위 팀과 만나게 되는 대진이 나왔기 때문에 썩 좋진 않은데, 이라크가 유력한 16강 대진부터가 아시안컵의 진짜 고비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3년, 한 해가 넘어가니까 64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대한민국이 클린스만 감독의 지도 아래 과연 우승을 또 차지할 수 있을지, 지금 유럽파들을 앞세운 대표팀 전력이 또 여느 때보다도 좋기 때문에 이번 대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